자, 반갑습니다. 하루한장 명리입니다. 자, 오늘 민영현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가워요. 네, 선생님 양력을 잠시 소개해 봐도 될까요? 뭐 양력이랄 것까지 없는데. 아, 네, 네. 선생님 부경대, 동의대, 부산대 등 대학 강단에서 동양 철학 가르치셨나요? 그렇죠. 동양철학. 예. 그리고 대구 한의대학에서 석사과정 지도. 석사과정은 아니고 대구 한의대 지금 뭐 네네. 출강하고 있는 거죠. 출강하고 계시고 동명대에서 강의하고 계시고 네, 그지요. 네. 그리고 올해 2022년 4월에 삼명통에 엄청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책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, 예. 모르겠네. 책은 이제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. 제가 그럼 네. 대신 네.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냈던 출간하게 된 삼명통에 네. 예? 네. 올 봄에 네. 예, 출간을 했습니다. 네. 예. 아이 선생님 저희가 이 선생님을 알게 된 게 이 책 때문이었잖아요. 네, 이 네. 책에 여기 맨 앞에 보면 네.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. 보통 아, 그래요? 저자들이 전화번호를 안 적지 않습니까? 근데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안 적나요? 전화번호를 자기 어. 전화번호를 책에 적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아, 그런가요? 이걸 적어놔야 사람들이 뭐 연락을 하든지 네네.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든지 네. 뭐 할 것 같다 싶어서 네네. 그렇게 한 건데 우리 의외네요. 네, 선생님. 그리고 예. 제가 오타가 있는 것 같다고 그때 문자 하면서 예, 이거는 내가 나도 몰랐어요, 진짜. 나도 이거는 뭐냐면 이게 출간이 네.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으면은. 네. 참, 근데 출판사나 우리 전화 다 정신이 없다고 봐야죠.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 책 만든다고. 그래 축자가 그게 이제 그런 오타가 그 뒤에 보니까 전부 다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이게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네.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번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판본이라고 받은 게 중국에서 통용되는 이제 이 삼명통에 그 인터넷 판본이죠. 뭐 어떤 의미로 그걸 어떻게 이제 중국에 유학한 후배 녀석이 한번 보내오는 바람에 그럼 이거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당시에 별 생각이 없이 있었다가 사실은 이제 그 산사라고 하는 데서 만든 삼명통해란 책이 하나 있어요.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한문을 공부를 하셨는가 그걸 그냥 한문 해석식으로 해놓으니까 전혀 그게 내용이 말이 안 맞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걸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이제 명리 쪽에서 삼명통해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책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벌써 한 12, 13년 전이 되는 모양이네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서 그때는 자료가 없었으니까 삼명통해 판본을 좀 확인을 좀 해서 친구 후배 북경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걔가 이래가지고 보내온 파일이 내나 그 인터넷 판본.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처음에 한 280페이지 정도 우리 A4 용지로 그랬던 것이 나중에 한국 인터넷 상에서 이 판본이 이제 확인을 하니까 오히려 한국 인터넷 판본이 한 A4 용지 한 600에서 700페이지 정도 늘어났네요. 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앞에 거 이제 번역 다 해놔놓고 이제 한국 판본을 가지고 또 빈자리를 또 채워서 또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걸 하면서도 뭔가 자꾸 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야 결국 이제 중국에다가 이 삼명통해라고 하는 이 책을 갖다가 이제 여기 뒤에 있습니다. 이걸 이제 주문을 하게 됐죠.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원판본입니다. 이게 원판본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셨을까요? 진짜 대단하십니다. 그래서 이제
거기에 이제 다시 이제 뭐냐 뭐 이게 다 체크가 막 이 연필 자국이 다 있네요, 선생님.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전부 다 점검을 하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서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1차 마무리 하셨고 교열 교정하는 것만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거진 한 2년 정도 뭐 있으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게 축자가 그 오타를 제가 첫눈에 발견. 그리고 우리 송 선생이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은 나는 이게 사람이란 게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걸 하고 나니까 저는 사실 이거 막 이 책 보기가 싫은 거예요.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. 그래서 뭐 안 보고 있었는데 그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이거 확인을 해보니 추라고 쓰는 걸 갖다가 축으로 얘들이 써가지고 전부 다 그래 그게 인터넷 판본 그 중국에서 보내온 첫 번째 그걸 제가 안 바꾼 거예요. 전체를 한번 뭐 우리 아래 한글 파일에서 그냥 뭐 이 글자는 뭐 저 글자로 바꿔달라든지 이런 작업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적받았죠. 지적한 게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이게 새로 찍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바꿀 수 있도록 2세, 3세 계속 나오셔야죠. 그렇게만 된다면은 저로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과연 사람들이 이걸 이게 하도 제가 보기에도 너무 두껍죠. 이게 상하권 이렇게 이게 한 권이 아니고 이렇게 두 권이 두고. 그렇습니다. 아유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인터뷰할 생각인데 이 공부가 상당히 좀 외로운 학문이지 않나요? 글쎄 이게 외로운가 어떤가. 뭐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누구에게나 다 뭐 고독한 길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명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뭐 실전이라든지 또는 실습 뭐 또 어떻게 해서 추론을 했는데 맞아 떨어진다든지 보다 더 재미있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선생님 그 서문에서 그 학문도 아닌 학문을 한다는 멸시 속에 대학사의 삶을 견디고 있다. 하지만 저물어가는 인생의 한 자락에서 실제로 인생을 도울 수 있는 학문은 저 너머 상아탑의 고고한 이론이 아님을 깨닫는다.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장이 상당히 좀 와닿았어요. 아유, 그거 좋았다니까 다행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어떤 관점, 학문이란 무엇인가,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, 이제 뭐 바깥에서는 또 이게 또 뭐 사주팔자, 뭐 명리, 뭐 하면서 조금 뭐랄까. 폄하하는 경향들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학자분들도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. 대학에서도 대학 교수님들도 뭐냐 뭐 자기 전공의 학문이나 뭐 자기 영역의 학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중요하고 뭐 좋게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닌 것들은 조금 이제 낮춰보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다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은 지금 현재는 뭐 미래 예측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뭐 예측과 예언의 어떤 뭐 본질적인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데 막상 동양 철학 내에서 이 명리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중요하죠. 왜냐하면 다른 어떤 철학적인 이론들보다도 훨씬 더 어떤 의미로는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져 있고 그런데 그만큼 또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이공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과학자 입장에서 본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 심지어는 뭐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
철학과 내에서도 서양 철학이나 사회 철학 하시는 분들이 마치 우리 동양 철학을 갖다가 우습게 뭐 이상한 학문을 하는 것처럼 철학도 아닌 철학을 뭐 이런 식으로까지 동양 철학 전체를 또 폄하하는 중에 그 중에서도 또 명리학은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또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? 한 90년도, 80년도 아마 후반쯤에서부터겠죠. 그 뭐 몇 가지 책에서 동양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또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. 뭐 이름을 대면은 아실 만한 유명한 선생님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놓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다른 동네로부터 뭐 공격당하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한 측면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걸 공부를 하게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저 지도 교수님께서 이쪽 그 양반이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명리하고 사주팔자 그때 아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. 이 양반이.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또 이제 또 학교로 들어와서 교수님이 되고 이러면서 동양 철학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계셨죠. 네, 그렇구나. 그러면서 뭐 저도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되셨네요.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진짜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 실관을 엄청 많이 하셔서 잘 보시는 분들, 이런 이 술수에 능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 그 깊이가 상당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학위가 없고 하더라도 20년, 30년, 40년 그 상담을 통한 그 내용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이 제야에 엄청나게 그 자기 삶을 다 녹여내서 공부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당연히.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뭐 학벌 사회고 뭐 학위 뭐 이런 거 공식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니까 뭐 계속 뭐 학교 교수님들이 어떻고 학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는 과정이고 또 뭐 익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뭐 굳이 뭐 대학원을 안 가신다 하더라도 뭐 평생에 그 연구를 하시고 추적을 하셨으면은 당연히 그 어떤 그 성취나 그리고 그 학문적 깊이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겠죠.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러 다니려고요. 아유, 좋으신 생각입니다. 좋은 생각입니까? 그래가지고 혹시 좀 알게 되면 저한테도 좀 새롭게 좀 알려주시고. 사주 보러 가시려고요? 사주까지. 제가 이게 어디 가서 뭐 제 돈 내고 뭐 보기는 좀 어렵고. 좀 우리 송 선생이 이제 보시고 이제 해서 그쪽 동네에 이제 뭐 어떤 비법들이 좀 보이면은 빨리 빼돌려서. 빼돌려서 저한테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서문을 읽으니까 이 선생님의 어떤 사고라든지 생각의 깊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됐는데요. 사실은 이 긴 책에서 선생님 생각은 서문에밖에 안 나오잖아요. 막 그런 셈이죠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주석도 몇 개 달아놨는데. 그래요? 제가 아직 다 못 읽어가지고 언제 다 읽을지 모르겠습니다. 거기서 이제 결정된 것과 결정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인간은 살아간다. 예측은 불확실한데 미래는 실제화한다. 그러나 불확실함의 혼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.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. 저희 그 밑줄 거 없거든요. 그래서 많은 고맙습니다. 생각을 하게 하는 공부인 것 같아요, 이 명리가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가,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뭐 철학적인 논문이나 저서로서 설명을 한다면 또 어떨 것인가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로서는 이제 전공을 삼아서 공부했던 동양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들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의외로 이 여기에 이제 개입되는 어떤 동양적 세계관이나 동양적 인간관, 동양적 인생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
제가 뭐 지금도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네. 명리란 네. 명리란 윤리다. 다른 게 아니다. 명리 네. 자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 우리 유학에서는 지명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네. 지천명이라고 들어보셨죠? 네, 네.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지명 사상이 유학에는 기본적으로 공자로부터 내려와서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의 명을 모른다면은 네. 어찌 선비라 할 수 있겠는가? 네. 뭐 이건 나중에 저기 뭐 송명이학의 뭐 주자에게까지도 뭐 이런 어떤 학문적 경향성은 이제 전개되기도 하고 네. 전파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측면들이 네. 실제로 이제 우리 명리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뭐 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. 예측의 어떤 뭐 과학성이라 해야 되나 이게 네. 참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네. 우리가 예측을 하는 방식이 어떤 기본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측의 어떤 동양적 학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의 세계관이거든요. 기. 네. 이 세계가 그렇죠. 전부 다 기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주고받고 상생상각하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개되고. 근데 이제 이런 기가 어차피 우리 몸의 인체도 그렇고 우리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주위 환경들도 전부 다 이런 어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. 요 어떤 방식의 문제가 남는 거죠. 그랬을 때 역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상수역학의 한 분야기도 한데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출발하는 철학 체계. 공부할 게 너무 많네요. 그로부터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진행이 된 거니까. 네. 그러니까 뭐 이 학문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다 할 수가 없어요. 기본적으로 어느 거든 간에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공을 삼고 전문가가 돼서 어느 한 분야를 이제 집중적으로 그랬을 때 뭐 평생을 공부하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이제 그래 될 것이고. 근데 그 인문학이 사람의 문의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명리만큼 그 인간에 대한 이해 내지는 관계에 대한 이해 그거를 이렇게 확 와닿게 하는 그런 그 공부가 또 있을까? 저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거든요. 그렇죠. 이제 이쪽 부분을 우리 선생님도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게 참 마약 같은 느낌이 있죠. 한번 경험을 마약 같은 안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게 시간 가는 줄. 제일 중요한 거는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. 맞으니까. 이게 틀렸다 그러면 벌써 폐기됐겠죠. 그렇죠, 이전에. 그렇죠. 그런데 해볼수록 맞아 떨어지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? 더 잘 맞추고 싶고, 더 잘 보고 싶고,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더 잘하고 싶은 거지 뭐.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도 이것도 이제 공부가 어렵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의 어떤 뭐 그런 측면. 이 공부가 진짜 할 게 많죠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역과 관련해서 역학의 어떤 기초를 두고 그리고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게임으로서 이야기를 하면은 공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. 뭐 위편삼절이라. 나에게 시간만 좀 더 주어진다면 좀 뭔가 세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런 걸 통해서 뭐 사람이 살아가야 될 어떤 윤리 도덕적인 측면들도 보게 되고 여기에 또 일련의 어떤 뭐 세상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자기의 철학적 어떤 관점을 형성해 갈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뭐 저로서도 뭐냐면
내 지도 교수님과 동일하게 동양 철학을 공부한다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. 네네. 알아야 한다. 근데 적어도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. 아니 이때 뭐 제가 이제 적어도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이런 베이스다. 종류의 학문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. 거죠. 네.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잠시 끊고 삼명통해에 대해서 또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. 잠시 쉬겠습니다. 네.